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창원병원의 정형외과 슬관절을 맡고 있는 이도경이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전방 십자인대 이제 정상 모양인데, 대개는 이제 외상이나 이렇게 다치게 되면은 이 십자인대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제 찢어져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너플되고 중간에 찢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는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나면은 또 많이 나고, 그래서 통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수술을 한다고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인대가 이제 찢어져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지만 기능을 이 상실한 부분 때문에 무릎 쪽에서는 인대가 담당하고 있던 정상 기능을 상실을 하게 되고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릎이 앞뒤로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는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관절염까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의 목적은 무릎에 흔들리는 거와 돌아가는 거를 잡아서 정상적인 기능으로 다시 회복을 해서 추후에 관절염이 생기지 않게끔 방지하는 게 이 수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모든 환자에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관절염이 이미 진행하신 분들은 이 인대를 재건을 한다고 해서 이미 관절염이 있는 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관절염이 진행되신 분들한테는 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주로 하는 수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수술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인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인대는 이제 본인 거를 쓰는 방법이랑 다른 사람 거를 쓰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옆에 보시는 게 정상 십자인대고요. 요거 십자인대 재건술을 한 건데, 꼭 사진을 보면은 십자인대 수술 안 한 사람 같이 이렇게 결과가 좋죠. 이게 자기 인대를 쓰면 생착도 잘 되고 잘 회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의 인대를 쓰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척을 잘 못 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염증 반응도 일어나고, 염증 반응 때문에 그 인대가 또 위축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인대도 좀 얇아지고 기능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보는 것처럼 너플너플되고 기능이 조금 불안불안하죠.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2년까지는 기능이 유지가 돼서 증상이나 결과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10년 정도 지나면 아무래도 재파열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자가인대를 사용해서 재건술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가인대를 사용을 하는 게 장점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 인대를 떼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 더 심합니다, 수술 후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인대를 떼는 시간이 추가로 수술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한 20분 정도 좀 더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득과 실을 따져서 봤을 때는 환자분한테 더 장기적인 예후에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그 자가인대 쓰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통증이 심한 게 싫고 장기적으로 예후가 좀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내가 타가인대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권장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십자인대만 단독으로 찢어지는 경우보다는 무릎이 빠졌다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이제 60%에서 70%는 반월상 연골 파열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원래는 요 반월상 연골이 있는 데가 이렇게 예쁘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 반면에 십자인대가 끊어지면서 대퇴골이 빠지면서 뒤쪽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반월상 연골 찢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인대 수술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반월상 연골 찢어진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 보는 것처럼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꼬매주는 이런 과정들이 추가로 시행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잔여 십자인대 보존술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십자인대 끊어지시고 나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다 빠져나오거든요. 대부분의 십자인대 수술의 경우에는 제대로 해부학적인 위치에다가 재건술을 해주는 게 결과가 좋다고 되어 있어서 이 인대에 보이는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하고 거기다 새로 인대를 재건하는 방식을 이제 기존의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십자인대는 제거할 필요는 없이 그대로 이제 놔둔 상태에서 새로 이제 터널만 뚫어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대를 그대로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리는 이유는 이제 남아있는 인대 부분이 내 몸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회복에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요.
수술 시간은 본인이 인대를 떼야 되기 때문에 인대를 떼는 시간 그리고 재건수를 하는 시간 요거 하면 되게 1시간 내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환자마다 이제 방아쇠 연골이 이제 찢어진 경우가 조금 다른데 너무 꼬매야 될 게 많다. 한 번에 다 못하겠는데 라고 판단이 되면 수술을 두 번으로 나눠서 첫 번째는 방아쇠 연골 봉합술만 하고 그리고 한 1주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 같긴 합니다. 뭐 1년에 한 2명, 3명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대부분은 한 번에 요 과정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요. 이 방아쇠 연골 꼬매는 시간이 이제 환자마다 다르고 위치, 찢어진 정도, 찢어진 부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동반 손상에 따라서 그 수술이 2시간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마취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척추 마취를 하게 되고요. 척추 마취를 하면 장점이 있는데 마취가 깰 때까지 통증이 좀 덜하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전에 허리 쪽에 수술했다든지 허리가 안 좋아서 이제 척추 마취가 안 되신다든지 기존에 약 쓰는 게 있어서 이제 척추 마취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전신 마취로 바꿔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합병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통증도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신경과 결단되면서 이제 감각이 무뎌진다든지 가장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이제 시간 지나면서 몸이 회복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합병증인데 대개는 이제 감염이라든지 재파열, 고정 실패 이런 것들이 또 이론적으로 있을 수는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염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재파열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정 실패는 가끔 한 번씩 나오긴 해서 다시 수술장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십자인대 재건수를 한다고 해서 내 무릎이 예전에 십자인대 끊어지기 전에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다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이제 오셔서 수술을 하시면 대부분 거의 정상까지는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끊어진 지가 오래됐다든지 이미 방치된 지가 오래돼서 일부 방아쇠 연골의 기능이 상실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방이나 회전 불안정성이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관절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전방이나 회전 불안정성이 남는 환자분들은 전국적으로 관절염은 진행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십자인대를 그대로 방치해서 이제 관절염이 진행하는 속도에 비교해서 이 수술을 해서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확연하게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로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수술로 인한 병증, 대개는 뭐 지병이 악화가 된다든지 뭐 혈전 같은 문제들이 된다든지 드문 합병증이 있긴 하겠지만 대개는 이제 젊은 환자분들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인대 재건술이랑 방아쇠 연골 봉합술 같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6주 정도 무릎에 보조기를 착용을 하게 되고 목발도 한 6주 정도를 사용을 해서 체중을 한 절반 이하로 디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그 운동 방법은 제가 이제 회진 돌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교육 자료도 드릴 겁니다. 대개는 수술하고 나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1주 내외에서 이제 걷는 것도 하시고 통증이 조절되고 이제 재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되면 집에 가시면 되는데 한 1주 내외에서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는 것 같고 좀 통증이 심하고 좀 회복이 느리신 분들 거보다 조금 더 오래 입원하실 수도 있고 좀 회복이 빠르시면 거보다 조금 더 빨리 가시기도 합니다.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한 수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